여러분 지금 비트코인이 반등의 흐름을 놓친다면 또다시 후회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이번 나와준 반등이 단순한 반등이 아니었죠. 미국과 이란의 임시휴전이라는 확정된 호재와 함께 의미있는 상승의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제가 이 반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단순히 상승이 나와서가 아니라 이 추세 자체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는 건데요. 자, 이러한 흐름을 보시면 이전 반등 구간 이후 눌림 구간에서 이 장기 추세친을 하단선인 68K 부근을 이탈이 아니라 정확하게 밟아주고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 거래량과 함께 매수세 유입도 같이 나왔죠. 그리고 상승 후 눌림이 발생을 하더라도 이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지지 반응이 나오며 흐름이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승의 흐름 어디까지는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이 좋아요 한 번이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고 채널을 성장시키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별로다 싶으면 취소하셔도 되니까 아직 안 눌러주셨다면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어서 지금 차트의 구조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이번 반등 후 이 눌림 구간에서 단기 추세 박스 상단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올려줬는데요. 이 저점들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반등의 흐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직전 반등 구간에서 이 눌림 후에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이 재차 상승이 나와줬다는 건데요. 자, 그리고 이번 반등의 배경도 좀 달랐죠.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라는 기대감이 아니라 이 확정된 호재입니다. 즉 시장을 계속 눌러왔던 전쟁이라는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또한 이 트럼프의 입장에서도 이런 전쟁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자, 지금 미국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 리스크를 계속 끌고 간다? 이건 지지율에서 굉장히 악재입니다. 결국 트럼프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 리스크 완화와 함께 다시 한번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높이고 이 나스닥의 상승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이벤트적인 게 아니라 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방향성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저 또한 이렇게 롱 포지션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이러한 눌림 구간에서 스터디방에서 관점 공유 또한 드렸는데요. 제가 이러한 매매 흐름을 결과론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실제 매매 흐름을 진입과 동시에 구독자님들 계신 이 스터디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라이브가 아니기 때문에 실시간 포지션 진입과 주요 움직임에 대응을 해드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터디방에서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제가 또한 이 자리에서 못 들어가신 분들 이러한 눌림 구간에 진입을 할 수 있다, 추가적인 관점 공유까지 드렸어요. 이 매매를 잘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매매를 강요드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제 관점이랑 여러분들의 관점이 동일하실 때만 참고하셔서 진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 진입 관점과 근거들을 직접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만 아래쪽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해놨으니까요. 이 스터디방 직접 입장하셔서 이 영상만 보시고 아니다, 뭐 못 믿겠다 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이 계속 남아 계실 이유가 전혀 없겠죠. 자, 그럼 다시 이 차트로 돌아와서 이번 반등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 거래량과 매수세입니다. 이전 반등은 이 거래량도 없었고 매수세도 전혀 받쳐주지 못했어요. 자, 그렇지만 이번 반등은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매수세 유입 또한 나와줬죠. 실제 돈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상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인 또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이 ETF 데이터입니다. 자,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온체인 데이터를 좀 보시면 이번 달과 지난달 이전에 그간 4달 동안 막대한 순유출의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자, 결국 이러한 흐름을 뒤로하고 3월달 그리고 4월달 다시 한번 유입세가 지속되고 있죠. 즉 떠났던 기관 자금들이 다시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는 흔적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이 눌림 구간에서 장기 추세 채널에서 지지가 확인됐고 이 전쟁이라는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이 거래량과 함께 매수세가 동반됐습니다. 자, 또한 ETF 자금 또한 유입세로 전환을 하고 있죠. 이러한 4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이러한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 지금은 우리가 이 하방만 보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러한 상승의 흐름을 볼 자리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흐름을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어디에선 저항을 맞을 수 있을지 이러한 자리를 좀 보기 위해서 차트를 날봉 기준으로 좀 넓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날봉 차트로 좀 넓게 보시면 지난 이 페닉셀 구간에서 60K 부분까지 바닥을 만들어줬죠. 이후에 이 저점과 이 고점들을 이은 박스권 안에서 거의 2달가량을 횡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는 곧 방향성 나와줄 거다, 위로든 아래든 방향성 나와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러한 방향성이 단기적으로 이 상방으로 바뀐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바닥을 깨는 하방이 나올 구조였다면 이미 진작에 나와줬어야 됩니다. 특히 보시면 이 중간에 반등이 나왔던 구간들 기억하시죠? 이런 반등 구간에서 이 되돌림이 나와줄 때 이런 60K를 깨는 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움직임이 나와줬어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됐죠? 이 63K, 65K 계속 지지를 받아주면서 다시 재차 반등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 시장은 아직 하방으로 밀어버릴 힘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당장 바닥을 깨는 하락은 나오기 쉽지 않은 구조다. 이 상방의 움직임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승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어디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요? 자, 그간 차트에선 이 2달 동안 이 박스권에서 횡보를 했습니다. 솔직히 2달이면 엄청 긴 구간은 아니죠.
이 시장의 구조상 횡보가 길어질수록 이후의 추세의 방향도 크게 나옵니다. 근데 아직 2달 정도면 에너지가 충분히 쌓인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반등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하락 박스권 상단이자 장기 추세 채널 상단 부근인 이 80K 부근 정도를 보고 있고, 이 상승은 열려있지만 아직 폭발적인 추세까지는 부족하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이 80K 구간까지 상승 이후 다시 한번 눌림이 발생을 하거나 이런 구간에서 추가적인 횡보를 하는 움직임이 가장 유력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4시간봉 차트로 돌아와서 이 단기적인 저항으로는 이 위쪽에 강한 매도 오더 블럭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이 약 74K에서 75K 구간인데 이 세력들의 수익 실현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저항으로 맞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자리가 저항으로 강하게 작용한다면 이 단기적인 숏 포지션 또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에서 의미 있는 반응이나 이 재료들이 나온다면 스터디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릴 테니까요. 이러한 스터디방 입장이 당장 어려우신 분들은 구독이랑 알림 설정이라도 해두시고 영상으로라도 꼭 체크하셔서 매매하시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달하는 시간이 몇 시간 혹은 그 이상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차트에 맞춰서 제 관점이나 진입 시점들을 수정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스터디방에서 꼭 대응을 실시간으로 받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는데, 이 스터디방은 그냥 제가 제 채널 한번 키워보고자 입장하시는 것부터 이 안에서의 모든 지표나 관점들 공유드리면서 모두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오셔서 구경만 하고 계셔도 상관이 없어요. 월에 얼마를 받는다거나 무슨 가입 요구를 한다거나 불법적인 리딩방 같은 것도 전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공유해드리는 관점 보시다가 제 관점이랑 여러분들의 관점이 동일하시거나 이 납득이 가셨을 때 여러분들 손으로 자유롭게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으니까 무조건 롱 포지션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매매를 강요드리지도 않고요. 그냥 제가 직접 들어가는 포지션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제 영상이나 이렇게 관점 공유 보시고 수익이 나셨거나 도움들이 좀 되셨다면 영상 하단 댓글창에 간단한 응원의 댓글, 힘 이렇게만 간단히 남겨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제 채널이 알고리즘을 타고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밖에 차트 관련된 질문도 좋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제 스터디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이 댓글창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거나 더보기란 누르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거기서 바로 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입장 링크 가도록 해놨으니까요. 또한 휴대폰 말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입장 신청 체크하시고 입장 링크 문자로 받으실 번호와 함께 이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끝입니다. 당연히 입장하시는 건 전부 무료시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매매하시는 데는 무조건 도움되시니까 보시고 1도 도움이 안 된다, 필요 없다 하시면 정말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동성이 들어온 순간 이 강한 상승의 관점을 바라보고 있고, 결국 우리는 C들을 지키면서 어디서 저점을 잘 잡냐 싸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긴 하락 구간을 겪으면서 다들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야, 근데 이렇게 하락 계속 지속되면 이제 시즌 종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저 또한 이런 긴 하락 구간을 겪으면서 이 시즌 종료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그냥 근거 없는 감이나 이런 비트코인들을 많이 들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 정치적이고 수급적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근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갈 건데, 먼저 이 정치적인 얘기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금 미국이 암호화폐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지금 이 타이밍에 암호화폐라는 좋은 카드를 버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작년 3월 트럼프가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만드는 행정명령에 직접 서명을 했죠. 이렇게 백악관 공식 문서에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국가 비축 자산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심지어 이걸 법으로 굳히려는 상원 법안까지 나와 있고, 트럼프 본인이 미국을 크립토의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미 수십만 개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을 완전히 박살내는 수준으로 방치를 한다? 그건 본인들이 만든 정책과 이 자산 가치에 자기 손으로 불지르는 꼴이 되는 거죠. 자, 또한 이 수급적인 얘기 또한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왼쪽에 보이시는 건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수 현황을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공식 문서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를 좀 보시면 이 22,305개 보이시나요? 바로 이 20일날 시장이 공포를 떨며 하락하던 그 순간에 마이크 셀러는 하나로 무려 3조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시장가로 매수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가격이 하락하면 우리 같은 개미들은 패닉셀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마트 머리들은 이러한 구간을 기회로 삼는다는 거죠. 20일날 있었던 매수는 무려 7개월 만에 나온 최대 규모의 매수입니다. 전세계 비트코인 보유량 1위인 이 스트래티지 회사가 왜 하필 사람들이 다 던지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3조 원이나 매수를 했을까요? 지금 가격이 싸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개미 투자자들은 가격 하락에 패닉셀로 손절하지만 이러한 스마트머니들은 하락장에서 대규모의 매수를 집행하면서 이러한 큰 금액으로 매수를 진행합니다. 결국 지금의 이러한 흐름은 지금은 조용하지만 이 다음 상승장을 이끌 수 있는 뿌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결국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과 이 수급적인 상황이 맞물린 상황에서 이러한 세력들 방어막 안에 숨어서 CD를 지키면서 저점에서 모아가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기준점을 잡고 감정을 배제하면서 잃지 않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 어디에서는 저항을 맞을 수 있겠다, 이런 기본적인 기준점은 있어야 되겠죠. 자, 결국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단기적으로 이러한 상방의 움직임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74K부터 75K 부근 강한 매도 오더 블럭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리에서 의미 있는 반응들이 나온다면 제가 이 스터디방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대응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기 추세 채널 선들이나 각종 지표들을 활용하면 이런 공포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조적인 타점들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 가격적인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주위 진입 자리가 나왔을 때는 이 스터디방에서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어려운 장엔 같이 머리를 맞대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아직까지는 이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큰 변동성 또한 또 나와줄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혼자 대응하시다가 손실 보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안전벨트 꼭 같이 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3초의 시간 투자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신청만 해주시면 제가 직접 작도한 프리미엄 추세선들과 실시간 관점 공유들 또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태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